주택하고 약간 달라요. 상가가 주택하고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적용 범위예요. 적용 범위가 그거 써요. 거기요. 주택 X. 주택에는 없어요. 이것이. 어디 봐 있냐? 상가에만 있어요. 제 1항을 보세요. 이것은 상가는요. 무조건 상가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 써요. 거기 법인 포함. 법인은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래서 법인은 포함을 해요.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돼. 영업용으로.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것 있죠. 뭐가 안 되죠?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거 있어. 뭐가 있어? 동창회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 사업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종중 사무실. 사업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교회. 사업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교회 사업자 등록 안 해요. 교회는 영업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다만 대통령 정하는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뭐라 나왔죠? 거기 보면 내가요 일정 그대로 놔뒀죠. 시행령 제2조 봐봐. 2008년, 2010년, 13년, 18년, 19년 4월 2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변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9억이어도 만약에 내가요 그 상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상가에요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이 언제 있냐? 2017년에 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017년 때는 9억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지금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요 나중에 중개업을 하죠. 그러면 중개사 협회에서 경과 과정이 있죠. 경과 규정. 이걸 다 그렇게 테이블 딱 준단 말이죠. 여러분 등록하죠. 그러면 그 합격하고 나서 이제 그 중개협회에 이제 등록하잖아요. 그 등록을 하게 되면 뭐를 하냐? 거기서 쭉 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였고 언제부터 언제 얼마였고 이게 딱 테이블이 와. 여러분 보면 중개사법에도 뒤에 다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얼마? 9억.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기업법에 따른 과밀억지권역. 여러분 과밀억지권역이 어디예요? 인천시하고 인천시, 경기도, 주로 경기도요. 특히 여러분 남항주 같은 데는 어디다? 평내동, 호평동, 일패동, 이패동, 다산동, 별내동 이런 것들을 과밀억지권역. 화도 그런 데는 과밀억지권역이 아니에요. 같은 경기도에도. 알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다? 부산광역시요. 부산광역시. 이 부산광역시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럼 부산광역시까지 얼마다? 6억 9천이죠. 그 다음에요. 이 3호의 광역시는 인천광역시를 빼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도 빼요.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 어디가 있다? 광주, 울산, 대구,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알겠죠? 그 광역시. 그 다음에요.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얼마? 5억 4천. 그 밖에 지역은 얼마? 3억 7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9억이다.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봐봐. 이 9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9억이요. 9억 이것이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 이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하냐? 보증금이요. 보증금 3억. 그 다음에 월세가요. 450만이다. 그러면 이 450만이다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100을 하면 얼마죠? 4억 5천이요. 4억 5천. 4억 5천에다가 이 두 개를 합하면 얼마죠? 7억 5천이죠. 7억 5천이면 서울에서 9억 미만이죠. 그러면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요,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그런데 월세가 1000이에요. 1000.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이면 여기 월세 차리다 곱하기 얼마를 해요? 100을 해요. 그럼 얼마요? 10억이에요. 10억에다 1억을 더하죠. 그럼 얼마요? 11억이요. 11억이면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기는 1번하고 2번 중에서 2번은 지금 환산보증금이 9억을 지금 초과했죠? 초과하면 다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받아. 일부는 뭘 받는다? 사망 봐봐. 사망이요. 대항력 인정해. 이게 우리 시험에 지금 나왔죠. 한번 계약 갱신 거절. 우리 10조에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있고 기간 10년을 보장한다는 규정. 그 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을 본다. 이렇게요. 이것은 뭐다? 법정 갱신하고 갱신되는 거, 계약 갱신의 특례, 그다음 권리금, 3기 연체 이런 것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이 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네 가지. 대항력 변환하고 갱신 거절 사유, 그 다음에 10년 기간 보장, 별에서 3개, 그 다음 밑에 권리금,
그 다음에 3기 연체 5개. 5개. 알았죠? 이 5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한번 시험에 났어. 이것은 봐봐요. 환산 보증금을 해가지고 이것을 초과해도 여기에는 다 적용이 돼. 그러니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0만 원을 받아도 뭐죠?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10년의 기간이 보장되고, 아무 문제 없으면 10년간 갱신해달라고 하고, 권리금도 보호를 받고, 권리금. 그런데 월세 3번 이상 안 내면은 너 나가라고 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조. 대항력이죠? 자, 1번. 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등기가 있으면 당연히 인정된다 이 말이지. 등기가 없어도 건물의 인도와 뭐다? 사업자 등록 신청, 줄과 신청 동그라미.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렇게. 그런데 무슨 말 하면 안 돼요? 등록증 교부 그러면 안 돼. 등록증 교부 그러면 안 돼.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 등록 이래야 돼. 아시겠죠? 언제부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줄고 제3자에 대한 효력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해요. 대항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4조. 그러면 4조는 어떻게 됐죠? 4조는 4조 제1항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요? 관할 세무서장한테. 우리가 주택은 어디서 받죠? 주택은 확정일자 부여기관. 알죠? 확정일자 부여기관. 여기는 관할 세무서장 이렇게. 자, 3항요. 이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관계인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죠. 이해관계인 누구냐는 거 쭉 이렇게 나와 있어. 알죠? 되게 많죠? 하명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 다. 그 다음에요. 뭐 승계한 사람, 법원에 판결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사항 봐봐. 사항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지금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 그 사람은요 반드시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보증금의 횟수. 이런 보증금의 횟수는 어떻게 한다? 보증금은 여기 뭘 얘기하죠? 보증금은? 자, 보증금은요 우리가 경매 대금이죠. 그럼 경매 대금에서 뭐가 있죠? 여기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우선 변제권은 먼저 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죠. 대항 요건은 뭐예요? 주택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받는다.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다? 소재지 관할 세무서. 알죠? 세무서장한테요. 최우선 변제는 뭐죠?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주택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죠. 그걸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인데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뭐가 하면 돼? 소액 임차인이면 돼.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보증금 횟수 똑같아. 우리가 경매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청구할 때는 이사를 간다 아니면 살면서 한다.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살면서 판결문으로. 그래서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 줄과 까맣게 되죠. 반대 의무의 이행이 뭐죠? 목적물 인도죠. 인도한단 말은 내가 이사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인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할 수 있다. 우리가 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그런데 임차인은 원래 경매권이 없어. 그럼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못해. 판결문을 받아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해. 그러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사를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항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요건. 대항요건은 뭐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요? 확정일자. 경매나 공매할 때. 그 다음에 임차 건물 대지를 포함하죠. 환가 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죠. 사망은 똑같아. 상가나 주택이나 똑같아. 알겠죠?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죠. 7항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것을 계약으로 양수하죠. 그럼 양수한 범위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임차인을 대하죠.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돈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뭐를 하면 안 돼? 대의나 대리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 주택하고 똑같다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하고 똑같아. 100%.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경매,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요 경매하죠? 그럼 임차권은 경매하면 소매를 해. 그런데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매하지 않아.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죠. 봐봐, 상가. 그럼 상가는 어떻게 해? 상가는 몇 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1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본다? 1년. 알죠? 만약에 6개월로 계약을 했어. 6개월. 임대인은 선택권이 없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하든지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다. 알죠? 있다. 이렇게. 그것을 얘기해. 그 다음에 2항. 임대차가 끝났어. 종료. 그런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망으로 본다? 존속한 것으로 본다. 10조. 계약갱신 요구. 이게 이제 이것을 써. 거기다가 주택X. 주택에는 없어. 상가에만 있어. 이건. 옛날에는요, 이것만 주야장차 시험에 났어. 그런데 상가에 권리금 규정이 딱 들어온 거야. 권리금. 그러니까 그냥 이놈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 알겠죠? 옛날에 이것만 시험에 났다니까. 봐봐. 우리가 몇 년이 범위 안에서 상가는 10년 안에 계속 계약을 연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 갱신해달라고. 그럼 이런 봐봐요. 상가는요, 10년 동안 있잖아요. 10년 동안 한 번 계약을 하면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매년 1년 지난 후에 매년 100분의 5조, 100분의 5 몇 퍼센트? 5%만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5%니까 어느 세월에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게요? 1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올릴 때 왕창 올려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새롭게 계약 체결하는 상가들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전보다요 한 30% 이상은 다 월세나 보증금이 올라갈 거예요. 왜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을 보장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거의 그 보증금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1억이면 얼마요? 1억이면 5%니까 1년에 500씩 올리는 거. 500씩. 그 다음에 다시 또 500. 500은 얼마?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 1억 천이죠. 1억 천에 5%니까 어때요? 5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올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많이 올려버리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럼 봐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때 임대인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써놨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해. 그렇게 돼 있죠? 언제요? 줄거진 거 읽어.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해.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1, 2, 3, 4, 5, 6, 7, 8이죠. 3기 할 때 3동그라미 3. 3동그라미 3기 할 때 3. 부정한 방법 할 때 부동그라미 부. 합의할 때 합. 동의 없이 할 때 동. 3부 합동. 3부가 뭐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죠. 3부 합동 봐봐. 3부 합동으로 알았죠? 3부 합동으로 동의 없이 썼는데 5는요 맨 끝에 파손 줄거 파 할 때 파 밑에 멸실할 때 멸 파멸된 것을 철거할 때 철 알죠? 의무 위반 없어 의무 위반 여기 밑에 안 해놨는데 8호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줄거 의무를 현저히 위반 줄거 그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대한 사유 줄거 중대한 사유 맨 그때 중대한 사유 동그라미 했어요? 여기 봐봐 처리 중이다 이렇게 처리 중이다 알겠죠?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3기 부정한 방법 합의로 보상했다 동의 없이 전대했다 뭐 파손됐다 멸실됐다 철거한다 재건축 그 다음에 의무 위반했다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 3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 중이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 3기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 합의로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연치한 사실. 그러니까 봐봐요. 상가는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한번 3번 이상 연치한 적이 있죠? 그러면 갱신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연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형이에요. 과거. 옛날에 연치한 사실이 있으면. 알겠죠? 상기의 차임액이 달하도록 뭐죠? 봐봐.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죠? 그럼 3달이면 얼마죠? 300만 원. 그러니까요. 봐봐. 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 돼. 1년 내가 연차하고 싶어. 그러면 100만 원이면 8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80만 원씩만. 80만 원씩만 계속 주면 20만 원씩 떼고 있죠 지금? 1년 돼도 240만 원밖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기면 3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는 못 줘도 조금이라도 꼭꼭 줘야 돼.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월세 3번이 넘지 않도록 해야 돼. 포함하는 것을. 아시겠죠? 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럼 5 봐봐. 5, 별 하나에. 거의 모든 것이 여기서 정답을 했어. 뭐라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박스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옆줄 긋고서 경과실로 파손하면, 경과실로 파손하면 갱신해야 한다. 갱신해줘야 한다. 갱신해줘야 돼. 갱신 거절 안 돼. 갱신해줘야 돼. 경과실로 파손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 다음에 멸실되어 목적 달성을 못해. 7호는 봐봐. 이러면 봐봐. 어디를 보냐면 4, 5 봐봐. 4, 5, 6 봐봐. 4, 5, 6. 4, 5, 6에 맨 끝에 뭐라 하죠? 전부 일부 돼 있어 안 돼 있어? 일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봐봐요. 7호 맨 끝에 뭐라고 나왔죠? 전부예요, 이 전부 또는 일부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대부분 동그라미 하고 여기 일부 그러면 큰일 나. 일부를 철거 그러면 큰일 난다고. 대부분 철거나 재건축이야. 대부분. 그럼 봐봐. 우리가 건물주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어딘지 아세요? 장사가 너무 잘 돼. 배 아파 죽겠어. 어떻게 이걸 막을 길이 없나? 알죠? 애만 없으면요. 내가요 15년은 더 살 것 같은데 이 때문에요 15년 먼저 가게 생겼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보내야 되겠죠. 그때 건물주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리모델링 하니까 한 6개월 걸리니까 나가라고 그래. 알겠죠? 재건축 하니까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돼 안 돼? 옛날엔 다 그렇게 쫓겨 내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봐봐. 철거나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처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처음부터 얘기해야 돼. 우리 5년 뒤에 리모델링 할 건데 너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어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미리서 얘기해야 돼. 중간에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중간에 얘기하면 누가 갑이다 이제는? 임차인이 갑이 된다. 알겠죠? 그때부터 임차인은 이제 뭐죠? 얼마만큼 통장에다 입금이 들어올까 생각을 해야 돼. 왜? 임대인 진짜 이제 재건축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어 없어? 못하죠. 임대인이 임차인이 뭐하니까? 계속 노하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또 다른 층의 사람들은 다 나갔어. 나 혼자만 남아. 더 좋아. 알겠죠? 왜? 나 때문에 하지 못해. 이 주인한테 건물주 열받아서 죽어버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한다? 영업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나와. 그러니까 건물주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때 처음부터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 체결 당시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냥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염려가 있어. 여러분 서울시에서 보면 불량등급 뭐 D등급에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그냥 정말로 이게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것 같아서 나무로 막 기대놓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법령 왜요?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해. 그럼 무조건 나가야 돼. 다른 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면. 알겠죠? 이렇게. 이건 지금 됐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5호가 1순위야. 5호가 1순위.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일본도 잘했어. 2기라고. 주택인 2기니까. 상가는 뭐죠? 상가는 3개. 왜요? 이진이상 3개예요. 이진이상. 일본 놈도 쪽발이. 이진이상시. 알겠죠? 그러니까 3기야. 알겠죠? 몇 번 연체하면요? 상가는요? 3기. 몇 기 연체하면요? 3기 연체하면 갱신 거죠. 몇 번 연체하면 나가러 갈 수 있어요? 3기. 알겠죠? 이렇게. 그렇게 암기하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항은요,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이죠? 10년이에요. 알겠죠? 10년, 이렇게. 그 다음에 4항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나가라 해야 돼. 누가요? 임대인이 나가라 해야 돼. 그런데 임대인이 아무 말 하지 않죠? 그건 다시 법정 갱신이 돼.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야, 1년. 그러면 누구는? 임차인, 임대인은 안 돼.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은. 임대는 안 돼.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6개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6개월은 어디서 6개월이다? 전세권에서 6개월. 아까 얘기했죠? 전세권에서 6개월. 3개월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3개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조의 3, 이제 여기 중요해. 요즘은요, 아까 지금 10조 이게 되게 중요한데, 10조가. 이 10조의 3 이하가 권리금이거든요. 이 권리금에 패배했어. 권리금한테 졌다고, 10조가. 알겠죠? 그래서 10조가 시험에 잘 안 나와. 누구 때문에? 권리금 때문에. 자, 권리금이 뭐냐? 권리금이란, 한번 읽어봐. 자요, 권리금이란, 이라죠. 첫 번째 끝에 봐봐. 영업시설 비품 줄거봐. 영업시설 비품. 첫 번째 끝에. 그걸 뭐죠? 영업시설 비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두 번째,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그 다음에 맨 끝에 영업상의 이점, 가운데 영업상의 이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 한다? 영업권리금이죠? 영업권리금은, 그럼 여기 하나는요, 비품, 물품에 대한 권리금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제 권리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시설 권리금, 시설에 대한 권리금. 기회 지금 뭐냐면 영업시설, 비품, 이런 것들. 거래처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하우라든가 이거 뭐란다? 영업권리금이죠? 두 가지의 권리금으로 나누어져.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권리금을 얼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권리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얼마 받을 거예요? 물어봐, 주인한테. 제가 들어올 때 3천 받았는데요. 이번에 4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기준도 없어. 알았죠? 그럼 봐봐. 우리가요, 시설 권리금의 경우는 한 번 시설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감가상각을 할 때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는 보통 30%씩 감가를 해요.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그러니까 1년 있으면 만약에 1억 들여서 했다. 1년 들이면 3천 까이는 거죠. 2년이면 6천 까이는 거죠. 3년 되면 거의 9천 까이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이상 지나면은 시설 권리금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만약에 여러분 식당 같은 데 보면은 그 식당 고유의 음식물에 냄새가 있단 말이죠.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지도 못해. 다시 또 해야 돼. 똑같은 업종에 들어오지 않는 한.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감가상각을 해서 일단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협상이 들어가. 왜 30을 빼냐? 감가상각 20%만 하자. 그럼 그러지 말고 25% 하자.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요즘은 뭐가죠? 세무신고 되는 걸 가지고 빠지면 다 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현금으로 받는 것도 많은데 그건 네 사정이고. 알겠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 신고된 것이 가장 기준이에요. 가장 기준. 그러니까요, 세금을 탈루해놓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나중에 권리금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어.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꼭 그렇게 따진 것은 아닌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그 매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거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걸 따지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권리금은요, 그것은 매출액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권리금을 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권리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2번, 2항. 권리금 계약은 뭐죠? 신규 임차인, 새로 들어올 사람이 지금 임차인한테 지급하기로 한 것이 권리금 계약이에요. 알겠죠? 이런 보면 가끔 보면 어쩌? 바닥 권리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주인한테 직접 주는 것도 있죠. 그건 권리금 계약이 아니에요. 권리금 계약은 누가? 신규가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 그걸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조의 4. 권리금 해수 기회의 보호조. 우리가요, 권리금요, 봐봐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 그냥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종료시까지요. 내가 누구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그냥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돼.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죠?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이겠죠? 원칙적으로 거의 동종의 것이면 무조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는 봐봐. 여기 지금 안마 실수 있죠? 안마 실수. 몇층인가 있다고. 안마 하는 거. 안마. 있어. 여기 건물에.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이 건물을요, 그만두면서 누군가 여기 안마가 또 들어온대. 그럼 여기 안마 있으니까. 여기도 또 안마 비싼 거, 뒷마? 아닌데? 뭐 안마 비싼 거 또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걸 못 한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종류로 되고 이건 안 된다고 하면은 일부러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기 6개월에서 종료 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봐봐. 6개월 되기 전에 사람 데려오면 돼, 안 돼? 안 돼. 6개월 되기 전에 사람 데려오죠? 그럼 주인이 나 싫은데 할 수 있어. 그럼 6개월부터 끝날 때까지야. 끝나고 난 다음에 데려와. 왜 이제 데려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와야 돼? 끝나기 전까지 잡아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잡아오면 어떻게 한다? 건물주는 그건 거부는 못해요. 건물주는 계약 체결을 거부 못한다고. 알았죠? 그건 의무야. 그런데 만약에 거부하고 싶으면 만약 여기가 다요 병원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 병원. 그런데 병원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엉뚱하게요. 엉뚱하게 들어오면 또 안 되겠죠. 엉뚱한 게 뭐 있지? 병원이 있는데 콜라텍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럼 돼야 안 되겠어.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너무 엉뚱한 것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보통 보면 상가 같은 거 들어올 때 보면 뭐 노래방에 거의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전혀 다른 것이 들어온 거지는 보통 않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임차인하고 둘이 기분 나빠 싸워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주인이요 나중에 다 손해배상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 짤 없어. 자, 그래서 한번 봐봐. 그 다음에요 누가요? 임차인이 주선해야 돼요. 누가 주선?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거부를 하면 안 돼. 자, 봐봐. 1호, 2호, 3호, 4호. 다 지금, 누가 지금 주선해서 임차인이 주선, 임차인이 주선, 임차인이 주선. 알겠죠? 그랬더니 임차인이 데려갔더니 한 사람을, 임대인이 권리금을 자기가 받아버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알겠죠? 안 되겠죠? 이유는요, 임차인한테 권리금 못 주게 막아. 이런 것도 많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게 제일 많죠. 3호가. 봐봐요. 임차인이 미워 죽겠어. 근데 여기 봐봐요. 보증금 5천에 여기요 월세가 100이야. 보증금 1000에 월세가 100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일 미운데 이걸 어떻게 골탕 먹일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나가게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내요? 보증금 2천에 월세 150원 내버려. 누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아무도 안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골탕을 먹여. 알죠? 보증금하고 월세 많이 올려가지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지금 여기 뭐라 하죠? 현재의 고액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은 뭐죠? 임차인,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손해배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호. 4호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해. 알겠죠? 그래서 언제 한번 봐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참 웃기죠. 이런 경우는 1, 2, 3이죠. 1, 2, 3 이런 경우는 1, 2, 3, 4 이것은 임차인이 거절해도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거절해도 돼. 어디가 있죠? 1, 2, 3, 4 뭐가 있죠? 첫 번째 신규 임차인이 데려왔는데요.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죠? 그 사람한테요 가가지고요 뭐죠? 계좌 까라고 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뭐라 나왔죠?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뭐죠? 알았죠? 그래서 문신이 앞뒤로 있어요. 자, 그다음 몇 년 이상이요? 1년 6개월. 이렇게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작년 나왔어. 1년 6개월. 작년에 우리 뭐라 나왔죠? 6개월 이상으로 나왔어. 몇 년 6개월?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어. 그럼 생각을 해봐. 1년 6개월 이상 영업이 없으면 영업 권리금, 비품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요 봐봐. 다 1, 2, 3, 4는 다 임차인인데 4호는요 임차인이 못 데리고 오니까 임대인이 사람을 데려왔어. 임대인이. 알겠죠? 임대인도 빨리 집어내야지 손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았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가 권리금 받아야 돼. 집주인이요 하도 안 되니까 집주인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지고 중개업소 내가지고 임차인 데려왔더니 신규 임차인 데려왔더니 임차인 옆에 있다가요 이거 권리금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난 이거 싫은데 할 수 있어.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그럼 언제죠? 사항 봐봐. 이런 봐봐. 중요해.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그 임대차에다 써. 방해 행위가 종료 아니라고. 방해 행위가 종료가 아니고 뭐가 종료? 우리 시험에 방해 행위가 종료가 났다니까. 우리가 방해니까 방해 행위가 종료. 그게 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고. 임대차가 종료할 때 3년. 10년 그러면 안 돼. 1년 그래도 안 되고. 알겠죠? 임대차가 종료 3년이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요,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권리금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근데 봐봐, 전통시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자, 지금 잘 봐봐. 제외의 제외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안 돼. 국유재산 안 돼. 공유재산은 뭐죠? 지방자치단체 재산이죠? 공유재산, 국유재산,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안 돼. 전통시장은 보호가 된다. 전통시장 이렇게.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 누가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 권리금에 관한 것은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것은 누구? 법무부 장관. 권리금에 관한 것은 다 국토교통부 국장. 알겠죠? 몇 기 연차면 몇 기? 3기 연차면 해지.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됐죠? 차임증감. 그 다음에 전에는요 차임증감이 몇 분의 몇이었죠? 100분의 9였어. 근데 지금 얼마로 바뀌었죠? 100분의 5로 바뀌었어. 100분의 5.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주택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연 1할. 근데 상가는 연 1할 2푼 12%. 그 다음에 주택에서는 뭐라고 했냐 봐봐. 기준금리에 얼마를? 3.5%를 뭐라고 그랬어? 더하라고 그랬어. 더해. 3.5%를 더해. 여기는 지금 몇 배를? 4.5배를 뭐라고? 곱하라고. 한국 기준금리 얼마? 지금 0.75에다가 얼마? 4.5를 곱하라고.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 됐죠 지금? 주택은 뭐라고? 더하고, 상가는 뭐하고? 곱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10조 계약 갱신, 13조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이라고 돼 있죠? 이런 봐봐. 전대차에도 이런 거 다 인정돼. 다 볼 필요 없어. 보면 눈 아파. 써. 권리금 적용 X. 전대차에는 권리금 적용이 안 돼. 그거 하나만 알면 돼. 전차인은 권리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권리금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알았죠? 누가 주장할 거니까? 임차인이 주장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대차도 적용, 이거 다 전대차가 다 적용돼. 안 되는 거 딱 하나가 나와. 그건 권리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보증금융 일정에 나왔죠? 보증금융 일정에 어떻게 한다? 보증금융 일정에 어떻게 해요? 응? 보증금융 일정액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소액이면 되죠? 소액 얼마야? 서울시는 얼마? 6,500. 그 다음에 서울시 빼고 얼마? 5,500. 광역시는 얼마? 3,800. 그 밖에 얼마? 3,000. 다시 6,500, 5,500, 3,800, 3,000. 그 다음에 다시 소액은 얼마? 얼마까지? 2,200, 1,000, 1,900. 또 나도 몰라. 1,300, 1,000. 나는 서울 것만 알아. 왜? 강의는 서울 것만 하면 돼. 굳이 경기도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해 그냥.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니까 다 해야 되겠죠. 무슨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써놨죠 거기. 경과 규정 써놨죠? 2008년, 2010년, 2013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서울시 6,500이죠? 서울시 6,500이죠? 이거 얼마 6,500인지 아세요? 얼마? 써 여기다가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으로 6,500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가 한번 봐봐. 서울에서 봐봐요. 보증금 500짜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1,000은 되겠죠. 그래서 1,000에다가요. 보증금 1,000에다가 월세 6,500이면 월세 50만원 미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50만원이나 해봐. 그러면요 50만원 곱하기 100하면 얼마? 5,000이죠. 5,000에 1,000 다음 얼마? 6,000. 그래서 서울에서 1,000에 보증금 50 또는 55만원일 때만 보호가 돼. 알겠죠? 65만원이면 보호를 안 돼. 65만원이면 6,500에다가 보증금 100만원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6,500 넘어버린단 말이죠. 안 된다니까.
알겠죠? 그냥 이걸 뭐 보호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냥 순수한 보증금만 가지고 6,500 그러면 모르겠는데, 환산보증금으로 6,500이라, 환산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서울시에 한번 생각을 해봐, 서울시에. 환산보증금으로. 그러면 월세가 60만 원 정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있을까요? 서울에 어디가요? 아무래도 50은 될 거예요. 50인데, 그럼 5천이죠. 그럼 보증금은요, 100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6천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보호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 다 끝났어. 일시사용. 된다, 안 된다? 안 돼. 미등기전세. 된다, 안 된다? 된다. 알았죠? 표준계약서는 누가 한다?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상가근무 분쟁조정위원회는요,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아.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아. 그렇게 보호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법조문요, 간단하죠? 왜냐면 상가는 대부분이다. 뭐하고 다 관계된다? 주택하고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 상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잠깐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